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 뭔지 의미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준비하실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의료비의 소득공제 제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첫 번째 1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도록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개 발췌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제출 일정은 일단 금년도 자료는 내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지금 발표가 이미 났어요. 그리고 사이트상에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매일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 안에서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 연말 연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수납자료 미처 준비 못했던 거를 준비하시느라고 그 스태프분들이나 실장님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연중에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사실 밀어놨던 몇몇의 환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봐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초과되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일주일간 제출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1월 13일 22시까지 제출하도록 추가 기간이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1월 7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1월 13일까지 제출을 하실 때는 사유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기간 안에 제출을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시고 기간 안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일까지 제출하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15일부터 전산으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이 이거 정산 조회한 거 언제 뜨나요? 라고 치과로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15일부터 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일이 됐는데도 안 뜬다.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 자료를 누락한 게 아니라면 국세청의 탓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끔 이제 이것도 연초에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오류도 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제출만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15일부터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홈택스로 문의를 하셔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출 대상은 아시다시피 21년도 12개월, 네, 1년간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이때 이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로 진행한 의료비도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실제 수납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출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출할 자료는 우리가 EDI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문서 작성 및 송신 메뉴로 들어가시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조회를 하시면 되세요. 이건 지금 원클릭의 화면인데 두 번이나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 EDI로 들어가셔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로 똑같은 메뉴로 들어가시면 하위 메뉴로 들어가시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원클릭의 화면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상단에 보시면 검색 기간 그리고 기준 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맞춰 주셔야 돼요. 당연히 검색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네, 아직은 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겠지만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 1월 7일에 제출하실 때는 전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주시고 기준 시점은 수납일 기준으로 그대로 두신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1년치의 본인 부담금 수납하신 내역이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료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이나 하나로 상에서는 자료 생성하기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 생성 및 국세청 홈택스 연결하기 뭐 이런 메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료 생성하기 누르고 나서
홈택스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두 번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혹시나 연결이 안 되고 홈택스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파일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생성하기를 딱 누르고 나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디에 만들어지냐? 어떤 형태로? 바탕화면에 폴더가 생깁니다. 네,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파일이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폴더가 생기고요. 이건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안 떠요. 저장 위치 선택 같은 게 안 뜨기 때문에 무조건 바탕화면에 이 폴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보시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 G 어쩌고 저쩌고 이런 폴더명, 파일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파일이라는 폴더가 잘 생겼고, 폴더 안에 알파벳 G로 시작하는 어떤 파일이 하나 생겼다면 정상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할 파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료 생성하기 해서 여기까지 파일이 생기면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하실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업로드를 하려면 우리 치과가 누구인지 인증부터 해줘야겠죠. 그래서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증서도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인증서 등록한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은 로그인 후에 혹시나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뜨는 화면이거든요. 그럼 치과들은 의료비 자료 제출을 개인 명의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사업자 명의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실 때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번호를 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냐면 요양기간이 폐업되신 경우들 있죠. 폐업되신 경우들은 폐업된 환자분들의 의료비 내역을 전송할 때 원장님, 기존 원장님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안 된다면 그때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는 어디로 들어가냐? 조회 발급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현재 버전으로 뜬 거라서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데, 연말정산 하는 기간, 즉 소득공제 기간이 되면, 소득공제 자료 제출 기간이 되면 화면이 살짝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영수증 자료 제출 뭐 이런 메뉴가 있으면 그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세 번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요 두 번째에 있는 영수증 발급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포맷이 유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1월 1일이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포맷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용을 자꾸 찾아가시면 되세요. 병원이란 글자를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기부금 신청 기간이라서 기부금 단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제출하는 기간인 1월 1일이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기부금 단체라는 메뉴에서 병원이나 은행 같은 걸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 발급처 병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메뉴가 이제 대부분 실제적으로 업로드가 일어나는 메뉴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메뉴에 오셔서 자, 제출 사업자 번호는 아마 등록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순간부터 제출 자료의 종류를 반드시 의료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의료비겠죠. 우리는 요양기관이니까. 그래서 의료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게 병원만 제출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드사나 은행, 그리고 기부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뉴에서 우리가 의료비로 맞춰서 꼭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을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됐던 청구 프로그램이 생성해 줬던 G, 알파벳 G로 시작하는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단에 보시면 요 라인에 1번이라고 해서 라인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요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검증하기라는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검증하기를 안 누르셔가지고 최종 제출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을 선택했으면 파일 옆에 뜨는 검증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 검증하기는 어떤 걸 검증하냐면, 제출한, 치과에서 제출한 의료비 내역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류들이 있는 건들을 걸러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져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있는 내역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증하기 눌러서 조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증이 완료가 됐으면은 제출 가능이라고 뜨게 되거든요. 네. 제출 가능이라고 뜨면은 우리가 그때 상단에 있는 제출하기를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네, 이 제출하기를 누르면 제출이 되게 되고, 제출이 완전히 끝난 경우에는 중간에 있던, 아까 여기에 원래는 자료가 있다라고 나왔었죠. 이 중간에 있던 라인이 없어지고 하단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단에 제출 내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 경우에는 맨 끝에 파일 제출 결과 조회에 내역이 뜨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나 한번 제출하고 나서는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내역이 바뀌거나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파일 선택하는 것부터 다시 하시게 되면 기존 내역이 사라지고 신규 자료로 덮어 씌워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새로 파일 선택해서 검증받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하고 나면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제출 기간 아니면은 추가나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추가 제출 기간이 1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나 수정 자료는 18일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출 후에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내역이 필요하면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증하기에서 만약에 오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 다시 청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파일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검증하기에서 오류 난 내역을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는 환자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빼주셔도 돼요. 네, 굳이 그걸 맞추려고 막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환자분들은 그냥 빼주시고, 만약에 진짜 이분은 연말정산 받으시는 분인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서 오류 내역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첨부를 다시 해서 검증 받으시고 제출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사례별로 한번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가장 많은 치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료 제출하고 나서 이 금액이 나중에 세무신고하는 금액이랑 안 맞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은 이 자료 제출한 내역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걸러내진 않나요? 선정하진 않나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두 개를 비교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혹은 이 금액으로 나중에 매출 금액과 맞춰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큰 편차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아주 소형 치과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환자들이 영수증 발급을 원해서 그 건들만 해드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도 여태까지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그 의료비 대상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세무신고랑은 솔직히 딱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자가 다른 일반 치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이 적고 금액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세무신고하는 매출신고랑은 차익이 편차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일반적인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의 신고 금액, 국세청에 들어가는 이 제출 자료의 금액과 나중에 세무신고하는 금액의 편차가 아주 클 수는 없어요. 교정이나 뭐 심미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아니라면 아주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분들이 전년도에 의료비 자료 제출한 거 자료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신고에 이게 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무신고할 때 금액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활용 자료로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세무조사가 나올지도 몰라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이 수납자료 정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1월에 큰 산을 넘고 나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또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2, 3월이 되면 또 하잖아요. 2월에 하죠. 네, 그래서 2, 3월이 되면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어차피 맞추긴 하셔야 되죠. 맞춰 놓는 게 좋긴 합니다. 두 번 손을 안 대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자가 의료비 자료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아니면 이게 노출되는 게 꺼려져서 요청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일단 의료비 대상이다, 소득공제 의료비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치과에서는 일방적으로 환자가 요청만 있다고 해서 그냥 제외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하나 받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서류냐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라고 하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환자분한테 작성을 해서 받으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치과에서 임의로 제출 제외 처리를 한 게 아니라 환자가 원해서 뺐다라는 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식을 보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청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요청을 하시면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사실 치과에서 제출 제외를 안 하더라도 환자가 의료비에서 직접 홈택스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색해 보시면 방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빼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제출 제외 서류를 우리가 치과에서 받으셔가지고 빼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연중에 양도양수한 치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인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차트,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인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청구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는 치과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필요한 경우인 거죠. 네. 청구 프로그램을 따로 썼다, PC가 아예 다릅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전의 치과는 이미 폐업된 거기 때문에 이전 원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치과는 새로 신규로 개원한 시점부터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도 그대로 이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같은 환자를 연속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자 번호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7월 1일자로 원장님이 바뀌었고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원장님 자료로 조회를 하셔서 보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바뀌신 양도양수한 원장님 명의로 해서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그 환경 설정의 병원 정보에 보시면 병원 기초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뭘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 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즉 7월 1일자로 병원이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의 6월 30일까지는 기존 원장님이 운영했던 사업자 정보를 여기에 기재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셔서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7월 1일 이후에는
바뀌신 원장님의 사업자 번호로 등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끊어서 병원 정보를 반드시 바꿔준 다음에 보내주셔야 된다. 자, 네 번째로 폐업을 해서 병원 인증서가 없어요.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폐업해서 병원에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인증서 있으시죠? 그걸로 로그인 후에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원 인증서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원장님의 개인 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폐업을 했더라도 자료 생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병원의 정보가 맞게 폐업하신 병원의 정보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막판에까지 수납 자료를 정리하지 못해서 포기하시는 치과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12월 31일이 돼서 갑자기 이제 1월 1일에 연말정산이 해야 되는 걸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갑자기 닥쳐서 아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공지사항 같은 거 잘 확인 안 하시는 치과들 혹은 이제 실장님이 갑자기 바뀌신 경우들은 1월 1일이 딱 됐을 때 이 의료비 자료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계시다가 추가 기간이 돼서 아시거나 혹은 추가 기간이 끝나서 아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간도 급한데 수납 자료를 1년치를 정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의료비 자료 제출은 수납하신 수단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카드로 수납을 했든 현금으로 수납을 했든 상관없이 토탈 금액만 찍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납한 수단 관계없이 합산 금액으로 수납 처리를 빠르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거조차 못하겠다. 그러면은 조회를 하실 때, 지금 밑에 이제 의료비 자료 제출 파일 만드는 화면이잖아요. 조회를 하실 때 기준 시점을 수납일 기준이 아니라 진료일 기준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그냥 수납 여부 수납 처리는 한번 쭉 일괄로 해주시긴 해주셔야 돼요. 수납 대장 들어가서 이 환자가 얼마를 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괄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거 한 번에 수납 처리를 하는 거죠. 수납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료일 기준을 조회하셔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진료일 기준이랑 수납일 기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납일 기준은 말 그대로 환자가 수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진료일 기준은 진료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료를 12월 20일에 받았는데 환자가 12월 20일 진료에 대해서 1월 3일에 수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납일 기준으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그건 2021년 의료비 자료 제출 내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환자가 진료는 12월 20일에 했지만 1월 3일에 수납을 했기 때문에 수납의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수납 대상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진료 시점으로 그냥 일괄 수납 처리를 하셔서 지금처럼 전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의 기준으로 잡게 되는 거고, 환자가 1월에 수납을 했더라도 12월 걸로 의료비 자료 제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감안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수납한 날짜, 금액을 맞춰서 다 수납 처리를 무조건 해주셔야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의료비 자료 제출 뒤에 환자가 영수증 발급을 또 해달라,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치과들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의료비가 2배로 잡힐까봐 걱정이 돼서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료 제출한 대상자여도 이 영수증을 발급을 또 해드려도 됩니다. 왜냐?
세무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2배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 또한 의료비는 중복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출을 해서 전산에 다 뜨는데 굳이 서류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한 번 더 발행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만약에 2번 원하신다. 그럼 2번 해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12월이 아직 2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구 프로그램의 수납자료 꼼꼼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납자료 있으면 미리 제외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미리 찾아놔 주시면은 1월 초에 우리가 2022년이 됐을 때 새해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